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AI 기업 오픈 AI의 CEO 샘 알트먼은 한 가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월 $200를 받는 프로 요금제. 일반적인 프리미엄 서비스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받아도 사용자 한 명이 늘어날수록 손실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산업에서는 이용자가 늘수록 단가는 내려갑니다. 하지만 생성형 AI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많이 쓰일수록 서버와 연산 비용이 함께 증가하고 성공할수록 적자가 커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적자를 공개한 기업들의 가치는 오히려 높아졌고 AI 산업에는 여전히 수천조 원 규모의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돈을 넣고 있는 건 AI의 현재 수익성일까요? 아니면 언젠가 승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래의 자리일까요? 지금 이 시장은 기술 혁명의 초입일까요? 아니면 버블이 만들어질 때마다 반복되어 온 장면일까요? 이 흐름의 분기점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오픈 AI가 차GPT를 공개한 날입니다. 특별한 이벤트도 대대적인 마케팅도 없었던 평범한 수요일이었지만 그날 이후 산업 내부의 긴장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기술이 연구 단계를 넘어 대중에게 직접 노출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시 직후 사람들은 이 도구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경쟁하듯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별 문장을 대신 써달라고 하고, 숙제를 도와달라고 하고, 코드를 고쳐달라고 하고, 어려운 과학 개념을 아이 눈높이로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사용 사례들이 의미하는 것은 고급 기술의 시연이 아니라 즉각적인 생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술의 정교함보다 먼저 퍼진 것은 이제 누구나 쓸 수 있다는 체감이었습니다. 사용자 관점에서 이 도구는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연구실 안에 있던 기술이 갑자기 일상으로 내려온 느낌이었죠. 확산 속도는 기존 플랫폼과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스마트폰 앱이 수년 동안 만들어온 사용자 규모를 이 도구는 몇 달 만에 따라잡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이미 축적돼 있던 수요가 한꺼번에 표면으로 드러난 결과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같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술 사실 업계에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지금에서야 이렇게 터진 거지? 이 질문은 기술 발전 속도보다는 왜 이 시점에 공개됐는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답은 기술 그 자체보다 결단의 차이에 있었습니다. 대형 언어 모델의 핵심 구조인 트랜스포머를 만든 것도 구글 연구진이었고 관련 연구 성과 역시 구글이 가장 앞서 있었습니다. 기술적 우위만 놓고 보면 시장에 먼저 나설 수 있는 기업은 여러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쉽게 제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검색이라는 핵심 사업을 건드릴 위험, 잘못된 답변이 불러올 법적, 사회적 책임, 브랜드 신뢰에 대한 부담이 동시에 작용했습니다. 조직 내부에서 보면 새로운 시도보다 기존 사업을 보호하는 판단이 더 합리적으로 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술은 있었지만 내놓을 용기가 부족했던 겁니다. 이는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위치의 차이였습니다. 반면 오픈 AI는 상대적으로 잃을 것이 적었고 그만큼 결단의 기준도 달랐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먼저 내놨고 그 선택이 판을 바꿨습니다. 기술 산업에서는 종종 기술의 완성도보다 출시 타이밍이 더 큰 힘을 가집니다. 먼저 대중의 손에 들어간 순간 그 기술은 더 이상 연구 대상이 아니라 생활 도구가 됩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실리콘밸리는 빠르게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구글은 급하게 바드를 출시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사실상 한편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아마존과 메타 역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속도를 올렸습니다. 각자의 전략은 달랐지만 상황 인식은 같았습니다. 공통된 감정은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빠지면 끝난다. 이 말은 단순한 위기감이 아니라 플랫폼 전환기마다 반복되어 온 탈락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이 공포는 곧 집단적인 추격으로 바뀝니다. 발표 자료에 AI라는 단어만 들어가도 투자 미팅이 열렸고 아직 제품이 없어도 팀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큰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는 과열처럼 보일 수 있지만 동시에 선택지를 잃지 않기 위한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AI를 합니다라는 말이
일종의 통행증처럼 작동한 겁니다. 이 시점부터 경쟁은 개별 기업의 전략이 아니라 모두가 동시에 뛰어드는 레이스로 바뀌었습니다. 혁신과 과잉의 경계는 점점 흐려졌고 속도 자체가 목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열기 속에서 아직 제대로 계산되지 않은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경쟁을 실제로 떠받치고 있는 비용은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구조가 과연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확산과 점유가 모든 판단을 대신하고 있었지만 이 질문은 결국 피할 수 없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자 문제는 빠르게 숫자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체감되지 않던 비용이 사용량 곡선이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동시에 수치로 튀어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생성형 AI는 소프트웨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막대한 물리비용 위에 올라가 있는 산업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화면 속 대화 한 줄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그 한 줄이 곧바로 자원 소모로 이어집니다. 질문 하나, 답변 하나가 나올 때마다 연산이 필요하고 그 연산은 현실적인 비용으로 환산됩니다. 이 비용은 트래픽 증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평균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용 패턴이 복잡해질수록 요청 하나당 필요한 연산량이 불규칙하게 늘어나며 비용 예측을 어렵게 만듭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연산 비용, 즉 GPU입니다. 대형 언어 모델은 단순한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문장을 이해하고 맥락을 추론하고 답변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연산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은 요청당 거의 실시간으로 발생하며 저장해 두었다가 나중에 처리할 수 있는 종류의 작업이 아닙니다. 이 작업을 담당하는 고성능 GPU는 시간 단위로 임대되거나 개당 수천만 원을 주고 직접 구매해야 합니다. 문제는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비용이 비례해서 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정 구간까지는 기존 자원으로 버틸 수 있지만 임계점을 넘는 순간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연산 묶음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때 비용은 계단식으로 튀어오르며 단위 사용자당 평균 비용을 다시 끌어올립니다. 연산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전력 비용이 따라옵니다. GPU는 전기를 먹고 돌아가고 대규모로 묶일수록 소비 전력은 급격히 증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력 사용량 역시 선형적으로 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고성능 연산이 집중될수록 순간 피크 전력 수요가 커지고 이를 감당하기 위한 인프라 자체가 필요해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력은 곧 열이 되고 열은 다시 냉각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대형 AI 데이터 센터는 서버보다 냉각 설비가 더 눈에 띄는 공간이 될 정도입니다. 냉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이를 줄이기 위해 성능을 희생하는 순간 서비스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에 데이터 센터 자체 비용이 더해집니다. 서버 렉, 네트워크 장비, 건물, 유지보수, 보안, 클라우드라는 말 뒤에 가려져 있지만 모두 실제로 돈이 들어가는 항목들입니다. 특히 AI 워크로드는 일반 웹 서비스보다 장비 밀도가 높고 그만큼 공간과 인프라 부담도 커집니다. AI는 디지털 서비스처럼 보이지만 그 기반은 콘크리트와 철로 만들어진 물리 공간입니다. 이 물리성 때문에 비용은 쉽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수요가 줄어든다고 해서 곧바로 비용을 접을 수도 없고 수요가 늘어날 때는 즉각적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력과 운영 비용이 빠질 수 없습니다. 모델을 개선하는 연구 인력, 잘못된 답변을 줄이기 위한 안전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운영 조직, 자동화된 시스템처럼 보이지만 실제 운영 단계에서는 더 많은 감시와 개입이 필요해집니다. AI는 자동화를 약속하지만 그 자동화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 반복됩니다. 특히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예외 상황과 책임 문제가 함께 늘어나며 이는 추가적인 조직과 비용을 요구합니다. 이 구조를 단순화해보면 그림이 분명해집니다.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서버가 필요하고 서버가 늘어날수록 전력과 냉각이 필요하며 그 모든 것이 고정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쌓입니다. 한번 모델을 만들고 끝나는 산업이 아니라 문을 여는 순간부터 매초 비용이 발생하는 산업입니다. 이 점에서 생성형 AI는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산업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월 $200를 받아도 손실이 나는 상황이 생깁니다. 가격이 낮아서가 아니라
사용량이 늘어나는 속도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속도를 앞질러 버리기 때문입니다. 사용자 수가 늘어날수록 단가가 내려가는 구조가 아니라 일정 구간마다 다시 올라가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대중은 AI를 싸게 혹은 무료에 가깝게 쓰길 원하지만 공급자는 많이 쓰일수록 손해를 봅니다. 경쟁 서비스가 늘어나는 환경에서는 가격 인상도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불편해져도 혹은 조금만 비싸져도 대체 선택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일시적인 문제라기보다 구조적인 충돌에 가깝습니다. 이 간극을 메우는 방법은 두 가지뿐입니다. 가격을 올리거나 비용을 낮추는 것. 하지만 가격을 올리면 사용자는 이탈하고 비용을 줄이면 성능과 품질이 떨어집니다. 두 선택 모두 단기적으로는 경쟁력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지금까지 기업들이 선택한 해법은 거의 하나였습니다.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먼저 자리를 잡자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비용 구조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와 그 전에 경쟁자를 밀어낼 수 있다는 가정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선택은 곧 다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 손실은 일시적인 투자일까요? 아니면 구조적으로 회수하기 어려운 비용일까요? 그리고 이 판단을 가능하게 만드는 전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깁니다. 이 구조가 정상이라면 왜 이렇게 많은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을까요? 비용 구조가 명확히 드러났음에도 자금 유입이 멈추지 않는다는 점은 시장이 손익계산과는 다른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버블은 보통 몇 가지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기대가 비용을 압도하고 테마 하나만으로 자금이 몰리며 수익성보다 점유율이 우선되는 상황입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다른 단계에서 나타나지만 지금 AI 시장에서는 동시에 관찰됩니다. 이는 시장의 판단 기준이 단기 성과에서 장기 가능성으로 급격히 이동했음을 보여줍니다. 많은 기업이 손실을 공개하면서도 문제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적자를 감수하는 단계이고 중요한 건 사용자를 모으고 자리를 잡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논리는 과거 플랫폼 산업에서도 반복돼 왔고 실제로 일정 부분은 작동해 왔습니다. 수익은 나중에 생각해도 된다는 논리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논리가 너무 많은 기업에서 너무 오랜 기간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언젠가라는 말이 구체적인 경로를 잃고 단순한 신념처럼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부터 시장의 성격은 달라집니다. 이건 더 이상 수익을 놓고 경쟁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누가 더 빨리, 더 넓게 자리를 차지하느냐를 겨루는 레이스에 가깝습니다. 이 레이스에서는 효율보다 속도가, 이익보다 위치가 우선됩니다. AI가 검색이나 스마트폰처럼 범용 기술이 된다면 초기에 주도권을 잡은 기업은 플랫폼을 넘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이 성립하는 순간 현재의 손실은 비용이 아니라 초기 진입을 위한 입장권으로 해석됩니다. 투자자 역시 이 관점에서 손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 레이스에서 가장 무서운 건 실패가 아닙니다. 탈락입니다. 일정 시점을 지나면 기술 격차보다 생태계 격차가 더 크게 작용하고 그때는 따라잡는 것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한 발 늦는 순간 다음 세대의 기술 흐름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공포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빅테크들은 멈추지 못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물러나면 구글이 앞설 것 같고 구글이 주저하면 아마존이나 메타가 치고 나올 것 같기 때문입니다. 경쟁자의 움직임 자체가 판단 기준이 되면서 개별 기업의 손익 계산은 점점 뒷순위로 밀려납니다. 모두가 큰 지갑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포기란 곧 패배 확정처럼 느껴집니다. 이 구조에서는 손실조차 합리화됩니다.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게임에 남아있을 권리를 산다고 생각하면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옵션의 논리입니다. 확률은 낮지만 성공했을 때의 보상이 너무 크다면 기대값은 충분히 커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확률 계산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도 참여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을 피하려는 심리입니다. 작은 확률의 거대한 보상을 곱한 계산. 이건 전통적인 투자라기보다 선택권을 확보하는 의사결정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성공 가능성을 냉정하게 따지기보다는 성공했을 때 그 자리에 없을 경우의 손실을 더 크게 인식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는 묘한 장면이 공존합니다.
많은 투자자가 이게 버블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넣습니다. 이는 무지해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빠질 수 없는 상황에 가깝습니다. 이를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면서도 혹시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자리에 없을 위험을 감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공포는 개별 투자자의 판단을 넘어 시장 전체의 방향성을 형성합니다. 이 공포는 자본 배분을 왜곡합니다. 실제로 필요한 기술보다 이야기가 되는 기술에 돈이 몰리고 장기적인 수익 구조보다 단기적인 위치 선점이 우선됩니다. 설명 가능한 숫자보다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서사가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우리도 AI를 합니다라는 말이 여전히 강력한 신호로 작동하는 이유입니다. 이 문장은 기술 수준을 설명하기보다 레이스에 참여하고 있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이런 모습은 과거에도 반복됐습니다. 철도 붐, 인터넷 붐, 닷컴 버블, 혁신 기술은 언제나 과잉 투자를 불러왔고 그중 상당수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자본이 몰린 자리에는 인프라와 경험이 남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 전체는 이전보다 더 효율적인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실패한 기업이 많았다는 사실과 기술이 정착했다는 사실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금 AI 시장도 비슷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거품으로 끝날지 아니면 막대한 낭비를 거친 뒤 다음 단계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느 쪽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지금의 움직임이 냉정한 수익 계산만으로 설명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은 숫자보다 공포와 기대의 조합에 가깝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레이스가 끝난 뒤 과연 무엇이 남게 될까요? 레이스가 끝난 뒤를 가정해보면 결과는 둘로 나뉩니다. 사라질 것과 남을 것입니다. AI라는 이름만으로 평가받던 기업들, 명확한 차별화 없이 발표 자료와 구호로만 버텨온 팀들, 그리고 수익 구조가 검증되기 전에 책정된 과도한 밸류에이션입니다. 자금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이런 구조는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특히 무리하게 늘린 설비 투자, 즉 과도한 CAPEX는 그대로 부담으로 남습니다. AI 인프라는 다른 기술분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철도나 통신망처럼 범용적으로 재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는 수십만 개의 GPU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구조로 설계되어 있고 일반 클라우드나 게임 서버처럼 용도를 쉽게 바꾸기 힘듭니다.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지어진 설비는 그 자체로 손실이 됩니다. 반면 분명히 남는 것도 있습니다. 대규모 모델을 실제로 운영해본 경험,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굴리며 쌓인 노하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장한 인력입니다. 이건 회계 장부에 바로 찍히지 않지만 다음 단계의 기술 경쟁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또 하나 남는 것은 확산된 사용 경험입니다. MEI는 눈에 띄는 혁명보다 조용한 내재화를 통해 퍼질 가능성이 큽니다. 고객 지원, 문서 작성, 데이터 분석, 개발 생산성. 기업들은 AI 회사가 되지 않아도 AI를 쓰는 회사로 변합니다. 가치는 기술을 만든 곳보다 그걸 활용하는 산업 전반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투자자에게는 불편합니다. 막대한 자본을 투입한 곳이 아니라 조용히 채택한 곳이 더 큰 혜택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낯설지 않습니다. 인터넷도, 전기도, 철도도 세상을 바꿨지만 초기 투자자 전부를 부자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자금줄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빅테크의 투자는 계속되고 있고 결정적인 실패나 신뢰 붕괴도 아직은 없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전보다 조심스럽게 숫자를 보기 시작했고 가능성보다 지속성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과장된 약속보다는 실제로 무엇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파티가 끝난 건 아니지만 음악의 볼륨은 확실히 낮아졌습니다. 버블이 끝나는 계기는 대체로 단순합니다. 자금이 마르거나 상징적인 실패가 나오거나 규제나 소송 같은 외부 충격이 가해질 때입니다. 어느 것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힘은 확신이 아니라 공포입니다.
뒤처질까봐, 빠질까봐, 미래에서 배제될까봐 모두가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태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직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안정된 단계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가 숨을 들이마신 채 멈춰 있는 구간에 서 있습니다. AI는 세상을 바꿀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그 변화가 지금의 투자 논리와 밸류에이션을 그대로 정당화해 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레이스가 끝났을 때 남는 것은 승자 명단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구조 위에서 다음 시대를 맞이하게 될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이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